안녕하세요. 톡톡 건강 탐험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우리 삶의 그림자, 스트레스입니다.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단순히 우리를 좀 짜증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스트레스라는 녀석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걸쳐 아주 깊고 넓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유들과 함께 이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라는 녀석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스트레스가 왜 우리 건강에 그렇게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몸을 비상사태에 대비시키기 위해 진화된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이것이 만성화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혈당 조절 기능이 망가지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더욱 심각한 것은 면역력까지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우리 몸은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 같은 잔병 치레가 잦아지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하게는 염증성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히 커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우리 뇌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특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 그리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쩐지 스트레스 받을 때 자꾸 중요한 일을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안 되더라니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해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의 균형을 깨뜨려서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이죠. 결국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는 우리의 소화기관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투쟁-도피 반응이라는 비상모드에 돌입하는데 이때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생존에 더 중요한 근육이나 뇌로 집중됩니다. 그러면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되고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속쓰림, 위염,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한 장의 운동성이 변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변비나 설사 같은 배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화기관의 문제는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르티솔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와 함께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혈압과 심박수를 급격히 상승시켜 심장에 지속적인 무리를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 고혈압, 협심증, 심지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이니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건강에 대한 시한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일 할 일이나 과거의 실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이 오지 않는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수면에 미치는 악영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수면 엔드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고 뇌를 지속적으로 각성 상태에 있게 만들어 수면 패턴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결국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는 거죠.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기능인데 스트레스가 이 중요한 기능마저 방해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면 부족이 다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 기복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스트레스가 이렇게나 무서운 존재였다니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스트레스라는 녀석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해결책들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아니, 식상하게 또 운동 이야기냐고요? 하지만 운동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을 돕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향상시켜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력을 점진적으로 키워줍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매일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마라톤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매일 30분 정도 활기차게 산책하거나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것 혹은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부드러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굳이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들숨에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평온함을 드리고 날숨에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내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단 5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해보면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앞서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했지만 역으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7-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뇌를 자극하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을 읽는 등 자기 전 편안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도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해결책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단맛이나 짠맛 혹은 매운맛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음식들은 일시적으로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더 큰 부담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대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살코기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베리류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적극적인 사회적 교류와 다양한 취미 활동입니다. 혼자서 스트레스를 끙끙 앓기보다는 친한 친구나 가족,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잊고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독서, 요리,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잠시라도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가져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해주며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혹은 실수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며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소박한 행복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거나 자신이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매일 감사일기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스트레스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만들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왜 그렇게까지 치명적인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라는 만만치 않은 존재를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의 동반자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